되게 둔하죠?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옳지, 그렇지. 꿀킥 먹어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경기도 이천에서 대중소 세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총 3마리. 네, 세마리예요. 아, 이게 정말 지금 집사님 옆에 앉으니까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실감이 돼요. 지금 뒤에 있는 저 친구는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얘 머리만 해요, 얘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친구는 화이트 스위스 셰퍼드라는 견종이고요. 음. 개량된 지 얼마 안 됐대요. 역사가 80년대쯤부터 이제 등록이 된 견종이라서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 저번 셰퍼드하고 많이 다른가요? 혈통으로는 같아요. 혈통으로는 같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가정견에 적합하게 번식을 시켜서 이제 정착을 시킨 아이들이라서 저번 셰퍼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온순하고 가정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보통 셰퍼드 하면은 중견으로 쓰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쵸. 근데 셰퍼드가 말 그대로 양치기계예요. 동물과 사람에게 되게 온순한 개들이에요. 근데 이제 생긴 것과 그 덩치와 네. 그 훈련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건데 얘네들은 성격이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키는 집사님의 식구가 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016년 9월에 왔습니다. 이제 6년 6년? 네. 이게 다 큰 건가요? 다 컸어요. 몇 개월 정도 되면 다 큰 거예요? 대형견을 이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2살 반에서 3살까지.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완전한 볼 사이즈가 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온별이에요. 온별이. 얘는 이제 2014년 11월생인 여자아이 말티즈. 저희 집 대장. 아, 대장님. 네, 대장. 근데 아까 보면은 이제 조금 만져주려고 하니까는 이 온별이가 옆에 와서 자꾸만 네, 자기 먼저 만져달라고. 네. 애교를 막 피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 말티즈들이 다 이렇게 애교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품에서 길러지던 견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자기 예뻐해줘야 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좀 강해요. 산책 나갔다가 많이 삐지고 토라지겠어요. 자주 그래요. 이게 질투하는 거예요. 아, 질투하는 거예요? 네, 얘네 둘은 둘 다 여자인데 네. 서로 이렇게 견제를 좀 해요. 서로라기보다 얘가 일방적으로 견제를 좀 해요. 한 집에 여왕은 줄일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믹스견인가요? 사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이가 이제 보호소에 들어갔다가 키웠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얘가 이제 아기 때는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털은 완전히 하얘고요. 귀는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뭐 포메나 뭐 사모예드 강아지들 보는 것처럼 네네. 그냥 푸실푸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금빛이잖아요, 살짝. 예, 얘가 한 대충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털색이 진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저희 보면 흰둥이 3남매였는데 네. 얘가 하얗지가 않네요. 멀리서 보면은 다 이제 하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친구는 딱 보면은 예, 되게 털 색깔이 오묘해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른 친구들이 크게 되셨는지. 예, 처음에는 이제 유기견들을 이제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아이를 발견을 하고 데려갈 날짜를 자꾸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 카페에서 책임 분양을 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좀 업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강아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 분양비 2배를 드릴 테니까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멜로 아이를 받기 이틀 전에 급하게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큰 아이는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놀러 갔다가 대형견들을 구경을 하다가 처음 보는 견종이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뭡니까? 했더니 화이트 셰퍼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는데 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화이트 셰퍼드가 어떤 종이고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막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야, 상하시네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결국에 정착이 지금 여기까지. 아. 이게 너무 다 애들이 하얀색이라서 조금 이렇게 목욕시키거나 이런 거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서 자주 안 시켜요. 아, 명쾌하시네요. 네, 아니 힘들어요. 저 친구가 철이 많아서 네. 오래 걸려요. 그럼 확실히 이 크기에 따라 먹는 양부터가 틀리나요? 엄청 달라요. 저희는 생식을 해요. 네. 사료를 안 먹고 음. 고기를 먹이는데 네. 하루에
얘가 한 1.2kg 먹습니다. 1.2kg. 네, 얘는 350g 먹습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이 정자는 여기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이 애견 호텔과 유치원을 한 건물이에요. 이 건물? 네, 운동장이 크지는 않은데 조금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용하시고 이쪽에서 이제 편하게 좀 놀다 가시라고. 아, 네. 언제 오픈이에요? 이번 주에 하려고. 이거? 깜짝이야. 확실히 집은 지켜요. 낯선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네. 낯선 짐승이 지나간다든가. 오. 그러면 이렇게 전원 생활 하시기 전에는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있죠. 아이들이 혹시나 짖을까. 주변에. 그 계단 내려가면서 혹시 사람하고 마주칠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무섭기도 하니까. 그쵸. 저 문틈으로 집은 정말 잘 지키네요. 네, 잘 지켜요. 네, 집은 정말 잘 지키네요. 둘째는 잘 안 짖는 것 같네요. 안 짖어요. 아예 안 짖어요. 아예 안 짖어요? 짖을 때는 딱 저기 고양이를 봤다든가 고라니를 보면 고라니요? 네, 너구리라든가 꼴이다 보니까 네네. 야생 동물들이 많잖아요. 동물들이 지나가면 쟤는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동물들을 보고 짖어요. 와, 뛰어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아싸, 뭔가 아싸. 늠름하네요. 근데 집사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쫙 와가지고 옆에 탁 자리를 항상 잡아요. 희한하게 그래. 얘는 이제 남자애잖아요. 네. 저한테 더 많이 이제 오는 편이고 저 두 아이는 아빠한테? 아빠 말을 찰떡같이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이게 남녀가 또 그게 또 있군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얌전하고. 폴키 빵 빵. 애교가 정말 많네요. 막내잖아요. 정치도 선만한데. 근데 이게 털이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예, 털갈이 때문에 털이 다 빠져가지고 털이 지금 되게 없어요. 근데 자세가 너무 귀엽네요. 혹시 지금 뒤에서 첫째가 나도 좀 바라봐줘 하는 것 같은데? 멜로디 왔어? 그리고 걔 남자 좋아합니다. 여자라고 했죠 참. 네. 근데 둘째는 참 시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둘째는 시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자꾸 저 둘째만 저렇게 혼자 있을까요? 좀 성격이 그래요. 늑대 같은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어서 사실 이제 먼저 집에서는 여러 번 집을 나왔어요. 네, 전원주택이었는데 울타리 아래로, 울타리 위로, 울타리 사이로. 그래서 이 친구는 견적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꼼꼼하게 둘러놓은 이유가 지금 펜스가 엄청 높아요. 네, 높고 긴 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빈틈 하나 없이. 네. 진열탈 탈출. 지금도 뭔가 내가 어디로 나갈까 이거 뭔가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이제 애견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딱 털면 저 펜스 주변 한번 싹 돌아요. 나갈 만한 구멍이 있는지. 꼭 그래요. 어디를 가든. 뭐 거의 특수부대 출신처럼. 그럼 저 밑에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 놀이 할 때 쓰시는 건가요? 장난감, 네. 음. 장난감인데 잘 안 갖고 노는 거예요. 잘 안 해요? 네. 어.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친한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하고 놀 때 써요. 네. 그 친구가 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없어요? 네, 근성이 없어서 좀 놀다가 금방 그만둬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보통 대형견이라고 하면 막 활동량도 어마어마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앉아. 근데 털이 정말 많이 날리네요. 네, 지금 옆으로도 엎드려. 아니, 엎드려봐. 안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이게 엎드려봐. 엎드려봐. 근데 확실히 셰퍼드라서 다른 애들 하는 거 어깨 너머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 앉아, 엎드려, 손 이런 걸 하면은 네. 옆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자기가 따라하더라고요. 오, 네. 똑똑하네요.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똑똑하네요 정말. 똑똑한데 소심해서 잘 못해요. 소심해요? 네, 많이. 덩치에 안 맞게? 근데 애들이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뻐요. 저희 개들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나갔을 때도 별로 걱정스럽진 않은 친구들. 근데 일단 너무 순하니까. 근데 정말 막내는 집사님 껌딱지네요. 둘째는 정말 시크해서 혼자 있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키워도 성격이 달라요. 엎드려. 되게 둔하죠?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옳지. 폴키 먹어봐. 근데 정말 자는 모습도 참 예쁘네요.
좀 별로 막 움직이지 않죠 저희 애들은. 네, 저는 사실 강아지가 일단 세 마리이고 또 대형견도 있고 이러니까 활동량이 막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보통 개들이 한 16시간 잔다고 해요. 16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그 잠깐 놀고 산책하고 그런 시간 외에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힘이 좋기는 한데 놀 때만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견을 산책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네. 힘들진 않으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기 때부터 이 친구 전담 산책을 했어요. 이 친구 힘에 제가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사람의 손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거를 아기 때부터 꾸준하게 시켰어요. 아무래도 큰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 전문학교에서 수료를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땄고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일본에 가서 반려견 트레이너 쪽까지 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하는 거는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민간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네. 기왕에 할 거면 저는 좀 이렇게 전문대학교의 학교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신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근데 이렇게 작은 강아지랑 같이 지내면 뭔가 이렇게 놀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공격에 의한 다침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다침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좋아서 막 뛰는데 그 뛰는 길목에 이 친구가 있으면 체이가 날아가요. 2번 정도 날아간 적 있어요. 아, 날아갔어요? 네, 펑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면 옆에 막 안 가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걸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대신 화를 내죠. 네가 감히 나를?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얘가 어렸을 때 또 얘가 키웠거든요. 그래요? 예, 얘가 이제 아기 때 막 놀자고 그러면 얘가 놀아주고 땡겨주고 했었는데 이제 얘가 너무 또 커버려가지고. 아이들이 어쨌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장점이라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점은 이제 셋이 같이 산책을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저 개가 커서 너무 무서워 하다가도 저 은별이 보고 어머 저기 조그만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풀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더라고요. 네, 그런 장점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개든 작은 개든 그 고충도 알겠고 그 즐거움도 알겠고 다 공감이 되는 거죠. 장점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아이들이 에너지가 다 달라요. 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놀고 싶어도 힘 차이가 나니까 한쪽이 밀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기 때는 없이 같이 잘 놀다가 커가면서 덩치 차이가 나고 힘 차이가 나면서 이제 어느 한쪽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놀이를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쟤를 한번 핥으면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얼굴이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범벅이 돼요. 그럼 얘는 그게 싫어서 얘한테 짜증을 막 내요. 그럼 얘가 이제 누나한테 물리고 와서 네. 저희한테 와가지고 척푸덕 엎어져가지고 울어요. 이렇게 하소연 같은 거 좀 하고. 덩치만 컸지 너무 여리네요. 진짜 그래요. 네, 너무 애기 같아서. 너무 매력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고 가서 뭔가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느낌이 뭔가 들어서 오늘 너무 촬영이 즐거웠습니다. 네.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